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지마켓 지식 비디오 고성입니다. 오늘은 델의 파워엣지 서버 13G 13번째 제너레이션의 서버가 나왔는데, 그것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신기능들과 또 소프트웨어들, 어떤 것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고요. 첫 번째 세션은요, 델 코리아의 한상호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먼저 델의 지금 서버 라인업들이 어떻게 있는지 네네. 그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요 서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폼팩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네.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전통적인 이제 폼팩터는 이제 타워형과 이제 렉형 서버로 될 수 있습니다. 네네. 한국의 경우에는 렉형 서버의 이제 사용률이 굉장히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네네. 이제 여전히 타워형과 렉형이 이제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범용으로 이제 많이 나가는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래 지금 뭐 여기 들어오신 분들 잘 많이 들으셨겠지만 컨버지드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어저께도 우리 컨버지트 얘기했어요. 네. 어저께도. 컨버전이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 쉐어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네. 그런 서버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컨버지드로 분류할 수 있는 라인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벌텍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업계 최초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사무실 환경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사무실 환경이라는 게 기존의 데이터 센터 환경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게 네네. 서버 4개 노드,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무실에서 사용할 뭐 서버가 돌고 있는지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네네. 조용한 어떤 그 소음 레벨을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전형적인 블레이드 서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면은 블레이드 서버 이제 파워엣지 M인데요. 네네. 이제 요 제품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10류 정도 되는 이제 셰시 사이즈 안에 이제 그 서버 블레이드 노드를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용도였는데, 이게 고객분들께서 저희한테 주신 의견들은 이제 블레이드 셰시 자체가 너무 크고 초기에 도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반폭자를 넣을 때 16개를 채워야 꽉 차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서버를 초기에 구매하실 때 16개를 다 구매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네. 그 10류라는 공간을 그대로 또 CC 때문에 써야 되는,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FX라는 이제 플랫폼을 새로 이제 출시를 해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네네.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X 플랫폼이 이제 기존의 블레이드하고 다른 거는 셰시 사이즈가 2U로 줄어들면서 공간에 대한 이제 처음에 초기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줄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보다 더 유연하게 예, 공간도 그렇고 뭐 어떤 이제 스케일 아웃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고객분들께 이제 유연성을 제공해 드린다. 요즘 흐름이랑 네. 맞아가지고 시장에서 꽤 이게 네, 맞습니다. 반응이 좋겠네요. 한번 구매하신 고객들은 굉장히 용도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다, 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적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에 대한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파워엣지 C라고 해서 저희가 파워엣지 일반 이제 범용 서버하고는 다른 라인업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분산 워크로드를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버텍스, FX, M 제품들하고는 다르게 약간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 파워엣지 C 셰시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고객이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HPC 어떤 구성, 그래서 이제 분산 워크로드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폼팩트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대용량의 스케일 아웃을 위한 어떤 진짜 대용량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익스트림 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좀 디자인도 해드리고, 네. 또 고객이 범용 서버와는 다른 어떤 폼팩터를 원하실 경우에 그런 걸 이제 제공해드리는 또 별도의 또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아까 맨 첫 장표에 보면 MLK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MLK, 네네. MLK. 이게 무슨 뜻입니까? MLK라는 게. 지금 보시면 13G MLK라고 되어 네네. 있는데요. 네. 저희가 13G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너레이션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994년도에 첫 번째 그 파워엣지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13번째 제너레이션이 바뀌었고요. 네. 실제로 13G가 출시가 된 거는 2014년 후반, 2015년 초반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너레이션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인텔
인텔이 브로드웰 CPU를 네네.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브로드웰 CPU를 장착한 제품이 추가로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미드라이프 키커라고 이름을 네. 붙인다 그래서 그냥 저희 쪽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냥 13G MLK라고 얘기를 하고 13G MLK라고 하면은 브로드웰 기반의 이제 제품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MLK는 대대 용어죠. 그냥 일반 시장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뭐 영어, 마켓에서 마켓 뭐 쓰이는 얘기할 용어입니까? 수도 있는데 네네. 타사가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13G에서 요즘 최근 네네. 올해 또 작년 최신 나왔던 새로운 서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전에 잠깐 그 브로드웰 CPU 관련해가지고 네네. 앞장표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브로드웰 CPU가 새로 출시가 되면서 기존의 하스웰 대비 이제 성능이 한 20% 향상되었다라고 이제 저희 쪽에서도 네네. 테스트한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인텔에서도 20% 정도의 성능 향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텔 브로드웰 CPU가 나오면서 기존 이제 그 하스웰하고 달라진 점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같은 CPU 빈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클락 스피드는 약간 낮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코어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 스레드 처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켓 R3는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고객들도 브로드웰로 손쉽게 전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145W 서버 프로세서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165W 이제 좀 더 이제 고전력이 필요한 CPU는 저희가 이제 오프로드 맵으로 제한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브로드웰로 오면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밴드위스거든요. 네. 기존에 하스웰에서 제공하던 게 2133 MT/S가 이제 맥스였는데 메모리가 그러니까 브로드웰로 오면서 2400 MT/S로 대역폭이 넓어져서 한 13% 정도 더 넓어진 대역폭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네. 네. 자, 그래서 다 요즘 나와 있는 이 4개 서버들은 다 지금 그 브로드웰이 다 장착된. 네, 맞습니다. 지금 브로드웰 이제 EP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투소켓 장비들은 다 이제 전환이 되었고요. 네. 가장 보여드린 건 가장 최근에 전환된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4소켓 제품들은 이번 6월에 그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4소켓 그 제품 라인업을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저희 쪽에서 이제 E7 CPU 가장 이제 고성능의 CPU를 장착한 4소켓 라인업으로 이제 R930 서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13G MLK 제품이 나오면서 새롭게 추가된 R830이라는 이제 4소켓 제품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렉형, 2U 렉형 이제 폼팩터를 가지면서 E5 4600 V4 계열의 이제 CPU를 장착한 4소켓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R930 이제 E7 CPU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스케일 아웃과 그다음에 가상화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요청하는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R820이라고 아이비 브릿지 세대에 이제 제공해드렸던 또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스웰 제품 라인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브로드웰로 이제 나오면서 새롭게 추가 출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FC830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FX 플랫폼에 장착되는 4소켓 이제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830은 블레이드 셰시에 들어가는 이제 4소켓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집적도가 높다고 해도 이제 렉형 서버에서는 4U 또는 이제 2U 폼팩터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FC830 같은 경우에는 FX2 2U 폼팩터 안에 2대의 서버가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밀도 부분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밀도를 이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렇게 뭐 여기 뭐 밑에 설명이 있는데 네네. 또 좀 이거 다 읽고 전에 한 분께서 네네. 자, 요 4가지는 요거는 주로 어떤 때 쓰면 좋겠다. 뭐 어떤 인더스트리라든지 업무 분야 네네. 하나씩만 좀 짚어주면 감이 딱 올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R9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SAP 하나라든지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좀 무겁고 좀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능 그 외에도 이제 성능까지도 같이 담보가 돼야 되는 그런 네네네. 솔루션에 적합한 이제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R830의 경우에는 R930처럼 그렇게 비싸고 아주 안정성이 높고 이렇게까지 99.999까지는 네네. 아니지만 네. 일반적인 투소켓 렉형 서버 대비 조금 더 성능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 아웃 하는 데 있어서 4소켓의 성능이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뭐 MS SQL도 아주 좀 약간 사이즈 좀 작은 경우에 네. 아니면 이제 가상화 VDI 이런 것도 요즘은 가상화를 이제 투소켓 서버로 많이 하시긴 하는데 어떤 고객분들은 4소켓 서버로 하시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R930으로 가시기보다는 이제 R830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가격 대비 성능이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 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FC830은 말씀드린 것처럼 FX2 폼팩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관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밀도적인 측면이 더 요구되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스케일 아웃으로 이제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싶은 경우에 FX2 폼팩터를 가지고 가시면서 거기에 이제 FC830을 끼시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M830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블레이드 셰시를 가지고 계신 고객이 이제 투소켓이 아니라 4소켓 노드가 필요하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대략 파워엣지 서버에 보면 이제 오픈 메이지 시스템 관리가 옛날에 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그거 좀 네네.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일단은 델 서버를 사용해 보신 고객이라고 하면 아마 오픈 매니지나 아이드렉은 다들 사용해 보셨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13세대로 들어오면서 아이드렉 부분에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달라지거나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이제 13세대에 오면서 이제 아이드렉에서 직접 서버 이제 레이즈 컨트롤러를 매니지먼트 하면서 서버 안에 이제 인터널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CPU나 I/O, 메모리의 사용률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OOB 네네. 기반으로 역시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에 여러 대의 서버에 이제 서버 OS를 뭐 올린다거나 아니면 펌웨어를 이제 다시 구성해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제로 터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동으로 구성하시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네네. 그런 기능이 또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지 리스토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용을 하다 보면 부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메인보드 뭐 이상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될 일이 간혹 있습니다. 뭐 이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네네. 그럴 경우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컨피그레이션 구성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백플레인에 이제 담아두고 있다가 부품이 교체가 되어도 네네. 자동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정보를 그대로 갖다가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맞추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OS 컨피그레이션 이미지 떴다가 바로 네네. 쓰듯이 하드웨어들을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하드웨어 쪽에 어떤 그런 이제 뭐 드라이버라든지 네네. 뭐 버전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가지고 네. 있다가 자동으로 리스토를 하는 거죠. 네네. 네. 자, 요즘 그리고 이제 SSD가 요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기존에 하드디스크도 있는 거고요. 네.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에 있어서 뭔가 유연하게 이것도 네네. 구성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이번에 새로 나왔나요? 어떤가요? 예, 저희가 그 R730XD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저희 스토리지 서버 라인업을 하나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 투소켓 장비이고 근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렸던 거는 이제 레이드 컨트롤러 2개를 이제 장착하시고 백플레이어 2개로 나누셔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었는데. 네네. 저희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24개 2.5인치 하드를 장착하셨을 경우에 12개로 고정으로밖에 안 네.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이제 SSD도 많이 사용을 그렇죠. 하시는 SSD 점점 경우들이 싸지고 막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SSD를 아주 많이 장착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으세요. 왜냐면 네네. 워낙 가격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어떤 아니면 성능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에 좀 SSD 적용하시고 그다음에 서버 한 대에서도 스핀들 하드를 이제 끼우셔서 이제 두 가지를 혼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기존의 백플레인에서는 그거를 이제 12개 그냥 고정으로 나뉘다 네. 보니까 SSD하고 하드드라이브 영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 약간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3지 MLK가 출시되면서 이제 R730XD의 플렉스 조닝이라고 해서 네. 고객분들이 기존처럼 이제 12개로만 나누시는 게 아니라 SSD의 이제 수량에 따라서 4개, 20개 또 이제 8개, 16개로 나눠서 이제 조닝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유연성을 좀 제공해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HTML5가 어디에 적용된다는 겁니까? 이건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에 그 아이디렉의 버추얼 콘솔로 해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서버 뭐 기능이나 네네네. 이런 걸 이제 뭐 확인을 하셔야 모니터링 되잖아요. 하겠죠? 모니터링 네네.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자바나 이제 액티브엑스가 필요했죠. 그래서 네네. 고객분들이 조금만 자바 뭐 이런 것들 스크립트 설정을 하셔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글로벌리 저희 쪽에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뭐 어떤 보안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말웨어 같은 것들 문제도 있고 요걸 하다가 이제 컴퓨터가 이상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고객분들이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시상지 이게 MLK 넘버원 오면서 요구사항이었네요, 이게? 예, 맞습니다. 글로벌 예,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고객들의 의견 청취를 하거든요. 네. 근데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버추얼 콘솔에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HTML5로 이제 가상 콘솔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됐기 때문에 기존처럼 뭐 자바나 액티브엑스 필요 없이 예,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이건 뭐 앞으로 꼭 이 대략 파워 H뿐만 아니라 네네. 앞으로 모든 서버들이 이런 사양으로 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네, 높죠. 높을 왜냐면 것 이제 같아요. 윈도우즈 10이 나오면서 이제 뭐 아예 그 익스플로러 뭐 뷰어 같은 브라우저에서 이제 자바나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분들이 아마도 이쪽을 좀 더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레드피쉬 1.0 네네. 이건 뭡니까? 레드피쉬 지원이다. 레드피쉬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오픈 소스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미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 고객 중에도 레드피쉬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고객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관리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번에 오면서 이제 레드피쉬 1.0이 하나 이제 프로토콜로 저희가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저 다음 세션에서 오케이, 좀 더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다음 지금 시장에서 SAP 하나가 이제 많이 네네.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 맞습니다. 이제 대략 파워 H가 여기에 주력 서버로 네. 또 많이 또 도입되고 네.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 SAP 하나를 구축하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기반으로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 x86 서버의 이제 E7 CPU 기반 서버들이거든요. 그래서 SAP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서티된 서버들, 그다음에 그 서버들의 이제 그 성능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네. 성능치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실시한 이제 벤치마크, 이제 BWAML이라는 벤치마크에서 저희 R930, 이제 E7 V3 CPU를 탑재한 그 서버가 월드 레코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장 높은 성능으로 이제 마크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그 새로운 브로드웰 기반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현재 SAP 쪽에 그 어프로val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가장 좋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SAP 하나에 대한 어떤 좀 그 니즈가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델 서버가 또 그 좋은 플랫폼이 될 거라고 네네.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네. 고객들이 다 SAP 하나를 네, 델 서버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고객들.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거를 굳이 왜 보여드리냐면은 델 서버를 뭐 저희가 이제 마켓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긴 합니다만 포소켓에 있어서 좀 안정성이라든지 성능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시는 고객들도 좀 없지 않아 네.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리 이 고객들은 이제 기존의 SAP 하나를 하시는 고객인데 델 서버로 최근에 전환하신 고객들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벤더 거 사용했었지만 성능이라든지 안정성 부분에서 이제 검증된 서버를 이제 찾으시다가 델 서버로 이제 결정을 하셔서 이제 전환하신 고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도 SAP 하나 기반의 이제 그 델 서버로 이제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리스크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 이제 SAP ERP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X86으로 전환하시는데 델 서버로 이제 도입을 하시는 고객들이 생기고 계십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장님 이따가 Q&A 시간에 다시 네네. 뵙더라고요. 네. 이제 문병일 차장님 두 번째 시간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그 문창님은 어떤 주제로 좀 얘기하실 거죠? 이번에 제가 델에서 13G 음. MLK가 출시가 되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이제 그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네. 컨트롤러가 있는데 네. 그 컨트롤러 같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추가된 기능들 네네네. 그리고 개선된 기능들 좀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 라이프 사이클 컨트롤러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네. 델에서는 델 서버 자체에 그
삶을 인생을 이제 관리하는 네네. 그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버를 도입할 때 그 프로파일을 그 설정을 하거나 네. 아니면 OS를 배포한다 할지 그리고 배포가 된 다음에 그 펌웨어나 업데이트를 다 네. 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서버에 그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라이프사이클 컨트롤러의 어떤 컴포넌트들은 네. 거의 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그죠? 이제 하드웨어의 센서들을 네네. 다 관리를 하고 네.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네. 그죠? 이 네 가지들 네. 주요 요 네 가지만 주로 한번 파보도록 네, 하죠. 그렇죠. 네, 어떤 것도 있는지. 자, 먼저 이제 아까 13제 MKL 이거 일단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MLK MLK인데 잘못했네. 네. 오타가 들어가요. 네네네네. 오케이. MLK는 알 겁니다. 네. 네네. 자, 적용 방법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기존 13G 서버는 이전에 하스웰 CPU를 쓰고 있는데 이제 브로드웰 CPU가 나오게 되면서 기존 고객들이 서버를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그 브로드웰 CPU에 맞춰서 저희가 내부적 하드웨어, 펌웨어들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하고 네. 아이드렉 버전을 네.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네. 이제 뭐 버전 4 브로드웰 CPU나 2400MT의 네네. 그 메모리를 꽂으시면 바로 인식이 되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나와 있고요. 그 순서는 지금 보시는 내용대로 하시면 되고, 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뭐 그게 시간이 별로 안 걸리겠네요. 네, 보통 길게 잡으면 이제 10분, 두 가지 업그레이드가 네네. 하기 때문에 한 10분 내에 준비는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레드피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레드피쉬가 이게 델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여러 군데 같이 만든 거죠? 네. 어디 같이 만든 거죠, 이게? 그건 그 초창기 멤버들은 뭐 델, HP, 그리고 인텔, 에머슨이 대표적인 네네. 이제 주자가 되겠고요. 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드피쉬라 그래가지고 네. 기존의 서버들을 이제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 쓰는 용어하고는 좀 다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추정하기가 어려운 이름인데 일반적으로 IT 인프라를 관리를 할 때 네.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은 옛날부터 뭐 ICMP나 IPMI 그리고 네. SNMP 이런 네네. 프로토콜을 가지고 SNMP 예, 그렇죠. 서버들을 모니터링하고 인벤토리를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걸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 플랫폼 그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이런 프로토콜 자체가 각각 벤더사들이 특징적으로 내세우는 기능들을 다 소화할 수가 없는 프로토콜인 거죠. 네네네. 예를 들면은 뭐 펌웨어를 업데이트 한달지 아니면 OS 배포를 한달지 아니면은 그 실제로 서버 관리에 대한 그 컴포넌트의 모니터링을 IPM이나 SNMP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벤더의 종속적인 또 프로토콜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드렉이라는 걸 컨트롤을 두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 네네네. 셋을 제공을 해드리고 AP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네. 타 벤더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한 벤더에 종속된 고객들보다는 네. 사실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보면 다양한 벤더의 서버를 그렇죠. 운영을 하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상태 체크나 모니터링 부분을 기존 방식대로 할 수 있었지만 벤더 여러 멀티 벤더의 경우에는 이제 벤더사마다 제공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기능들을 네. 공통 프로토콜을 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주 벤더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포럼을 만들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레드피쉬라는 이름으로 프로토콜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오픈 소스 기반이고요. 오픈 소스 그 스키마 같은 경우는 저 네. 포럼에 가시면은 네네. SPMF라는 포럼에 가시면은 네. 상세 스펙이나 이제 네네. 스키마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되는 날짜나 그 화이트 페이퍼 이런 부분 네네.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소스인가요, 이게? 오픈 소스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 컴퓨터는 이제 그 4개 벤더가 보통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요즘 보면 이제 오픈 스택이 굉장히 또 많이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랑 유사한 또 컨셉이겠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오픈 스택 같은 게 약간 오케스트레이터의 가상화에 대한 오케스트레이터의 개념이라고 보면은 네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가상화 서버에 여러 대의 서버가 동시에 들어가고 멀티벤더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 어떤 그 주 기술들이 있는지 네. 특히 이제 통신 방식 같은 것들 네. 그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기존의 모니터링 툴을 이용하시면 IPMI나 SNMP 이런 부분들은
툴들이 있고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서버와 그 클라이언트가 주고받게 되는데 레드 PC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마 대부분 쓰고 있을 거예요. 웹 서비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네. 서버 쪽에 요청을 하면은 그 URL 보통 저희가 URL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HTTP 나 그렇죠. 뭐, 네네. HTML에 네네. 하이퍼 네네. 텍스트를 네네. URL을 그렇죠.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완벽한 페이지가 응답이 오듯이 네. 그 리소스를 가리키고 있는 URI 똑같은 겁니다. URI를 통해서 서버 쪽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응답을 주게 되고요. 이게 이제 RESTful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저희가 HTML, HTTP 통신 자체가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간단한 동사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올 때는 get을 이용하고 네네. 정보를 올려줄 때는 post를 포스트라고.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주고받는 데이터 자체가 JSON 형태의 포맷을 따르고 있어요. 네. JSON 형태는 대부분 아시면 키밸류 형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모델은 뭐다, 메모리는 뭐다, CPU는 네네. 뭐다 이런 식으로 키밸류 형태의 네네. 사람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값을 주고받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레드 PC가 이제 1.0이 나오면서 추구했던 이제 목표로 삼았던 1.0이 언제 올해 나온 겁니까? 1.0이 아마 작년 말 작년 정도에 말에? 네, 이제 네. 릴리즈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때 1.0의 목표는 IPMI를 대체하기 위한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IPMI를 통해서 할 수 있던 시스템의 온도나 디스크 상태를 보거나 네. 그리고 아니면 하드웨어를 서버를 재시작하거나 이제 파워 사이클링을 하는 정보들을 기능 등을 포함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인벤토리 보기나 이제 아이들의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거나 네. 아니면 그런 SNMP를 통해서 했던 몇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API인데 네. API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요? API는 네. 저희가 그 세 번째 보시면은 HTTPS 해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IP 네네. 그리고 슬래시에서 레드 PC와 이제 그 다음에 버전 1이라는 걸 표시를 하고요. 이게 이제 그 레드 PC의 시작 UR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 뒤로 이제 뭐 컬렉션에 대해서 뭐 하드웨어인지 시스템인지 아니면 매니지먼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컬렉션이 붙고요. 이제 그 뒤에 각각 항목에 맞는 이제 인디케이터 주소값들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옵션 한번 보도록 할까? 어떻게 옵션들이 있는지. 네. 우선은 2.303030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아이드렉을 업데이트를 하시면 레드 PC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에 그 서비스라는 항목에 가보시면 아래쪽에 레드 PC라는 네네. 메뉴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체크가 돼 있으면 레드 PC가 기본 활성화가 돼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도 네네. 그 활성화 돼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명령을 할 수 있고 그냥 GUI가 네, GUI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이걸 지금 말로 막 하시는 것보다는 네. 데모를 좀 보시는 게 네. 금방 와닿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직접 한번 데모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직접 원격으로 접속하실 거죠, 지금? 네, 네네. 원격으로 할게요. 네. 제가 우선은 그 레드 PC를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일반적인 RESTful API를 제공하고 JSON 형태의 값을 주고받기 때문에 네. 일반 DevOps인 경우에는 개발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 간단한 언어를 통해서 네. 이런 결과값을 파싱을 해서 이제 자기 원하는 형태로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는 제가 웹을 디버깅 할 수 있는 툴들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그 크롬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툴들을 애드인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그 포스트맨이라는 툴을 이용하는데 그 이쪽 시스템의 정보를 우선 상태를 보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점을 표시를 하고 있죠. 시작점에 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은 바이너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각각의 그 하위 컬렉터들은 어떤 네. 식으로 그 다음 어떤 구조로 갈 수 있는지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그 뭐 영어 단어로 짝짝짝 나와 있으니까 네. 직관적이네요. 이게 그렇죠. 무슨 그냥 아까 같이 그냥 난수 표시돼 있으면 무슨 말인지 그렇죠. 모르는데 이진수는 사람이 보기 어려운데 네,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개발 언어에서 제공하는 파싱을 하면은 좀 더 보기 편하게 네네.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 매니저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여기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 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시스템 상태를 잠깐 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소에 뒤에 시스템이 붙었죠. 네네. 시스템을 가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서버에 부트 순서나 네. IPMI 정보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눈에 쉽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쭉 내려보시면은 현재 서버의 매뉴팩처나 아니면 모델들 이런 네. 부분들이 다 웹상에서 아. 그냥 i 같은 걸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도구를 이용하시면 그 좀 더 보기 편하게 컬을 날리실 수가 있고요. 뭐 한 가지만 좀 더 보시면 이런 정보들은 이런 링크 다음 항목을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URL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응답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제 아까 IPMI에서 할 수 있었던 서버를 뭐 껐다 키는 이런 동작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지금 서버인데요. 네. 이 서버에 한번 끄는 명령을 원격으로 날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디에 이런 뭐 상태를 끄겠다. 네네. 자, 이런 거를 그 서버 쪽에 던져주면 바로 서버가 꺼지는 걸 할 수 네네. 있습니다. 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레드 PC를 그 쿼리하거나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환경 자체가 좀 이런 쿼리 결과 자체가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언어에서 이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개발을 약간 하기 쉽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스템 정보 같은 걸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뭐 이벤트 로그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 그 하드웨어 이벤트 로그를 네네. 원격에서 손쉽게 눈에 보기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관리하거나 내부에서 모니터링을 이제 개발해서 사용하는 네네. 그런 쪽에서는 좀 더 멀티 벤더를 모니터링하는데 좀 더 편리한 프로토콜이 생겼다라고 네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네네. 자, 이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추가될 네, 그다음 기능들이죠. 이제 그다음 1.0 다음 1.0 버전, 네. 네, 이제 네. 새로운 버전에 추가될 기능들인데, 이것저것 바이오스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13G에서 보면은 아이들에게서 스토리지도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레드 PC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원격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네트워킹 장치들에 대해서 네네. 정보를 보고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 등을 레드 PC 다음 버전에 추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드피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공주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 보십니까? 어떻게 지나야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최종 목적지는 어차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쓰고 있는 프로토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네. 사실은 IPMI를 대체하는데 네. 어느 정도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레드 PC를 이용한 다양한 오픈소스 모니터링 툴들이 개발이 되면 네. 관리자나 네. 이제 담당자들은 이 기종의 서버들을 IT 인프라를 보다 쉽게 툴에 구애받지 않고 네네네.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여기 이제 레드피쉬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네. 참조할 만한 링크들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스키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메뉴를 근데 다 영어겠죠? 현재는 다 영어입니다. 아쉽게도. 네네네. 네, 저도 힘들게 읽었습니다. 근데 뭐 이러면서 또 영어 공부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네.
이거는 이제 스키마 어떤 형태로 URI 구성되는지 네네. 참고하시라고 제가 잠깐 넣어드렸고요. 네네. 이거를 지금 이제 네. 공부하시려면 네. 레드피쉬 하나도 모르신 분인데 오늘 네. 처음 봤어요. 네. 그 경험상 네. 공부하는데 팁을 알려주신다면, 네, 요렇게 하면 가장 그래도 괜찮다.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우선 일반 개발을 해보셨던 분들은 네, 어차피 RESTful API가 뭔지를 다 알고 계세요. 네네네. 그리고 이런 제이슨 형태의 결과값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파싱해야 된다는 것도 대부분 알고 계세요. 네네네. 나는 어떤 모듈을 써야 된다 네. 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 앞에 조금 페이지를 넘겨봐 주시면 네네.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한 이틀 정도 열심히 하니까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틀간? 네. 그렇지만, 그 사장님은 이제 RESTful API하고 네. 제이슨 그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는 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인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네. 상태에서 이틀이 진 거죠. 네, 그죠? 그렇죠. 그거 마저 잘 모른다면, 그러면은 우선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워놓고 아이디렉 주소에 redpc/v1 엔터만 쳐보시면 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PI 화이트 페이퍼라는 네. 문서가 있는데 네네. 이걸 참고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PI 화이트 페이퍼. 세 번째 네네. 보시면요. 네. 이거죠? 네. 자, 이게 HTML5 기반의 콘솔. 이거는 정말 아까 얘기 들었지만 네. 지금 시대 흐름에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어차피 보안에 대한 이슈가 그렇죠. 항상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뭐 MS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그 다음 버전 엣지 지금 나와 있는 엣지 버전에서도 네네. HTML5만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네. 이제 액티브엑스나 자바 같은 플러그인 형태의 그 방법은 좀 지양되는 네네.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설정하는 화면인가 보죠, 이거는? 네, 실제로 아까 그 제가 데모할 때 잠깐 보여드렸던 뒤에 네네. 보였던 그 화면이 HTML5로 띄운 화면이고요. 네. 그 띄워보시면은 이제 콘솔 하나 기존에 그 자바를 이용해서 콘솔을 이용하시는 게 대부분이었을 텐데 어차피 화면 보는 건 동일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기능들에 대한 키들이 이제 매크로 키들이나 아니면은 그 HTML5 자바 형태의 플러그인을 썼을 때하고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키보드의 이런 기능이 HTML5는 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실질적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단축키하고 네. 서버에서 제공하는 단축키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브라우저가 우선이 되니까. 네네네. 그럴 경우는 키보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런 버추얼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서버 제작할 때 일반적으로 컨트롤 알트 델리트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련된 매크로 키들도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대부분들은 아이드렉을 사용하시지만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좀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저렇게 서버가 여러 대가 있는데 콘솔을 여러 개의 콘솔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아이드렉도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네. 거기에서 메뉴를 클릭해서 콘솔을 들어가게 되는데 굳이 이제 그러지 않으시고 URI에 네네. 아이드렉 IP/콘솔을 하시면은 이제 바로 콘솔로 이제 로그인 하시면 바로 콘솔로 연결이 되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IP만 바꿔서 연결하시면 콘솔을 돌아가면서 선택해가면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드렉은 지금 어떻게 좀 발전되고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아이드렉 자체는 이제 하드웨어 전체적인 컨트롤러를 위해서 나와 있는 건데 좀 약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OS 레벨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들을 게더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 서버를 관리할 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방법이 아이드렉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OS에 저희가 에이전트를 심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옴사를 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옴사를 설치를 하실 수 있지만 옴사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 라이트한 버전에서 고객이 아이드렉을 이용하면서 같이 상호 보완하는 모듈을 만들었고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버전업이 되면서 몇 가지 좀 좋은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게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아이드렉을 사용을 하고 싶으신데 자기는 매니지먼트 네트워크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라는 이런 요구사항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아이드렉을 사용하려면 아이드렉 IP를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 ISM 모듈을 OS 내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OS 내에서 바로 아이드렉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UI를 네네. 바로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13G 서버에만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이드렉이 행이 걸렸을 때 작업들을 내렸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오류로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이제 OS 내에서 아이드렉을 리셋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OS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드렉을 이제 사용하는 고객들 중에 그 요구하시는 게 네. 사실 하드웨어에 대한 로그는 아이드렉이 그 벤더에서 제공하는 로그가 가장 좀 보기 좋거든요. 네네. 정확하고. 그럴 경우는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 컨트롤러에서 그 로그를 네. OS의 그 이벤트 로그 쪽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ISM이 깔려 있습니다. OS 상태에서도 하드웨어 로그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그런 네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 네. 얘는 이제 13G에만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명령어를 통해서 OS 내에서 아이드렉을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배님도 나오시고요. 세션 두 분 게스트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그 CD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설문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하시면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태님,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상화 시스템을 사용 시 기존 관리 시스템의 API를 연동해서 SMS 기능 강화와 FMS 기능도 포함된 기능 추가가 가능할지요? 이게 대부분 기본 그 매니지먼트 툴에서 제공해주는 네. 일반적인 기능들은 SNMP를 이제 포워드하거나 SMTP로 네네. 해서 메일을 알려주는 경우가 이제 기본적인 건데요. 네. 이제 SMS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듈 자체가 왜 그러면 통신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뭔가 커스터마이징이나 SI성 다른 서드 파티 툴을 이용해서 네. 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께서 그 레드피쉬 기능으로 서버 통합 관리 확장성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그 계속 그 레드PC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레드PC에 나온 목적 자체는 네. 이제 그 멀티벤더를 관리하기 위한 단일 네네. 프로토콜로 멀티벤더를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현재에서는 레드PC를 뭐 대표적으로 많이 서버를 모니터링할 때 쓰시는 오픈소스 나지오스나 네. 이런 툴들을 이용하시면 사실 이런 부분 아직 지원되고 있지는 않는데 이게 레드PC가 활성화가 되고 하게 되면은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강철님께서 레드피쉬 기반이면 각 벤더의 모니터링 툴에서도 네. 타 벤더의 하드웨어도 모니터링 가능한지. 네, 우선은 그 다른 벤더들 저희 그 다른 경쟁사 제품들도 레드PC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이 같은 겁니다. 네네. 네, 그런 똑같은 형식으로 서버에 그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성수님, 현재 델 파워엣지 T43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과 파워엣지 13G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네, 금액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사용 제품은 네네. 사용하고 계신 제품이 13G 제품이시고요. 네. 아마 구매하신 시점이 이제 그 올 4월 이전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하슬 CPU를 장착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MLK라는 제품은 이제 브로드웰 기반으로 전환된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브로드웰로 전환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제 CPU 교체하고 바이오스 폼웨어 업데이트 하시면 네, 네네. 사용 가능하십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석용님, 오늘 웨비나 안내문에 간결화가 자동화된 시스템 관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아이디렉과 레드피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 관리 기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그 레드PC를 이용할 수 있는 사실 이거는 IT 엔지니어가 그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저희가 여러 벤더들이 이 API를 제공하기로
맺었고 그걸 계속 기능을 추가하고 있고 현재 1.0 버전이기 때문에 각각의 벤더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하실 수는 없어요. 네네. 이렇게 지금 현재 IPMI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수준으로만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아까 다음 버전에서 추가될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시면 이제 발전이 되면 원하시는 수준의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석주님, 회사의 주전상기로 교체할 시점이 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중단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서버 인프라를 이제 대체하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네네. 저희 설문지라든지 아니면 별도 이메일 같은 이메일로, 거 주시면 네네. 저희가 네. 다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태프는 저기 게스트 두 분의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질문 있으시면 그건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님, 서버 관리자인데요. 관리자 입장에서 가상화보다 스탠드 언론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의 특징은 어디에 더 잘 어울리는지요? 어떤 제품? 아까 13지 아니? 13G 또 여러 가지가 서버에 있는데. 가상화 스탠드얼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솔루션적인 측면이신 것 같은데 지금 가상화로 한다면 여러들 이제 묶어서 사용하시는 걸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풀로 구성을 하시는 거. 근데 스탠드얼론이라고 하시면은 서버 풀을 엮지 않고 그냥 서버를 단독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걸 선호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마도 컨버지드 솔루션과 일반적인 이제 레가시, 그러니까 뭐 타워형, 뭐 렉형 서버의 차이를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은 컨버지드 솔루션으로 가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CMC라고 해서 콘솔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그 셰시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해서 기존에 지금 이제 문병일 차장이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오픈 메이지 에센셜도 있고 뭐 아이디렉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개별 서버 하나하나 단일 서버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컨버진 솔루션으로 가시게 되면은 실시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더 이제 효율성이 이제 높아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렉형 서버보다 이제 상만에 대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선호도에 대해서는 이건 네, 이제 또 알겠습니다. 관리자 네네. 측면에서는 다른 거기 때문에. 자, 네. 박기웅님하고 김재성님 유사한 질문인데요. 네. 레드피쉬가 이게 기존 아이디렉 사용 서버에서도 네. 레드피쉬 기능이 추가가 가능한 건지.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레드PC 자체가 이게 적용이 되는 서버가 12G하고 13G입니다. 아. 이전 세대와 현재 세대 모델에서 아이디렉 7과 8에서 아.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그 11G 네. 이하에서 안 되는 거네요. 네, 거기에서는 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아, 그럼 그 서버를 바꿔야만 되는 거네요. 12G로. 그죠? 그런 서버 같은 경우는 레드PC를 이용하시기보다도 기존에 쓰고 계시는 네네. 방식으로 서버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박치규님, 아이디렉 8은 하둡이나 VM웨어, vSphere 환경을 위한 비레이드 스토리지 환경에서도 드라이브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또한 서버의 전력 사용량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레이드 스토리지 환경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J바 형태 디스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디렉 8은 저희가 제공하고 레이드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를 그 디스크를 레이드 모드로 할지 아니면 J바 네네. 모드로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모두 아이디렉에서 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승도님, 서버 장비 유지보수 할 때도 원격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배터리, 펌웨어 업데이트, 패럴렐 램포트 변경, 물리적인 조작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원격으로 가능하신 작업은 그 콘솔 앞에서 사용자가 물리적인 네트워크 포트를 변경하거나 USB를 꽂거나 이런 물리적인 작업을 빼고는 거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버추얼 콘솔 자체를 원격에서 보면서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현치님, 오픈매니지와 레드피쉬의 차이가 API를 통한 커스텀 툴 제작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오픈 매니지라고 하면은 이제 오픈 매니지 관련된 매니지먼트 툴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냥 오픈 매니지는 관리 툴에 대한 네. 저희 브랜드 이름이고요. 이제 레드PC 같은 경우는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드피쉬의 API를 통해서 당연히 그 개발 툴을 통해서 커스텀 툴 제작이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네네. 그것이 또 오픈 매니저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우선은 현재는 오픈 왜냐하면 매니지에서는 연동이 안 레드피쉬는 아직 지원하고 근데 공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은 오픈 매니저하고 이거 얘하고도 연동이 네, 돼버리겠네요. 그러면은 저희 오픈 매니지 자체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WS맨이라는 이런 프로토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발전을 하고 그 상용이 아니라 그 널리 쓰이게 되면은 네네. 기능 추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정동환님 13G 서버가 클라우드 전용 서버인지. 클라우드 전용 서버는 아니고요. 저희 14G 서버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서버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버전스 솔루션 서버군이 있어서 파워HC 모델의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이제 분산 환경을 이제 뭐 구축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클라우드를 구축하실 때 또 어떤 서버를 이제 사용하실지는 또 범용 서버로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주호님 FC830의 5 FC는 5 채널의 의미죠.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출시한 저희 컨버전 솔루션 중에 이제 FX2라는 셰시 모델이 있고요. 그 셰시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FC인데 아마 F는 플렉서블인 것 같고 C는 뭐죠? 컴퓨터를 네. 얘기하고요. 네네. FT는 디스크를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윤현수님, 투소켓 중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R730의 경우 최대 6개의 PIC 익스프레스 16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소켓의 경우는 몇 개의 PCI죠. PCI 익스프레스 16을 지원하나요? 지금 저희 R930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10개인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분께서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 고객사에 GPU를 장착한 제품을 사용해야 돼가지고 추천할 때 정확히 알아야 그런데요. 저희 쪽에서는 약간 좀 요거는 좀 달리 생각하셨는데 저희 지금 4소켓 라인업에는 GPU를 장착할 수 있는 걸 지원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네. GPU를 장착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 범용 서버인 R730이나 또는 이제 파워HC 라인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아니면은 타워용 서버에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시고요. 네네. 네네. 이장진님, 파워엣지 13G 서버가 OCP 기반 플랫폼이라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델은 OCP 플랫폼 서버 출시는 언제쯤 가능하죠? 13G 서버가 OCP 기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아직 로드맵상의 OCP 플랫폼 서버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추후에 이게 또 있다면 이 자리에 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한진님, 최대 장착 메모리가 768기가로 되어 있는데 LRDIM을 사용하면 얼마까지 장착 가능한가요? 768기가가 최대 메모리인 건 이제 투속해 이제 그 EP 서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저희가 출시할 때 24개 딤 슬롯에 이제 32기가 메모리 모듈이 가장 맥스였을 때 이제 768기가가 최대 메모리 용량이었고요. 지금은 64기가 메모리 모듈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지금 1.5TB까지 메모리 확장이 가능하고 현재 로드맵상에는 조만간 128기가 딤이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해 드릴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태환님, X86 시스템 범용 CPU, 범용 메모리, 범용 닉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탑에더 대비해서 델에서 대표할 만한 성능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굉장히 자주 접하는 질문 중에 네네, 하나예요. 저희도 그쵸. 이제 늘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네네, 하고 네. 이제 X86 서버가 이제 코모디티가 되었다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CPU 인텔이죠. 뭐 메모리 삼성 하이닉스, 뭐 NIC는 뭐 큐로직이라든지 뭐 브로케이드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각 벤더별로 이제 다른 거는 그것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고객이 이제 얼마나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해서 이제 디자인에 적용하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델을 이제 제품 출시 전에 늘 고객의 이제 그 리퀘어먼트를 듣고 그걸 최대한 반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지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다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델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한번 구매해서 직접 사용해 보시면 잘 알지 않으실까. 네. 네. 자, 김태식님, 기존의 델 13G 서버를 MLK 업그레이드 시에 그냥 하드웨어를 꽂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하드웨어를 서버 OS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며 하는지요? 혹시 MSI의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과 같은 방식인지요? 그냥 꽂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냥 꽂으시면 인식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스하고 아이들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고 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으로는 인식이 끝나게 되고요. 네.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칩셋 드라이버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그 브로드웰 CPU 인식하고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최병감님, 레드피쉬를 사용하면 기존의 인프라 관리 방법이 얼마나 쉽고 신속하게 인프라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기종들을 네.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할 것 네. 같은데 그건 그거고 네. 또 쉽고 신속하게 인프라 관리하는 관점을 또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API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툴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뭐 달라질 것 같고요. 네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네. 뭐 아이들에게서 제공하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 가능한 API들이 있어요. 네네. 이것보다는 좀 더 응답이 빠르게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레드피쉬하고 네.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거 좀 명쾌하게 좀 여기서 좀 이렇게 애정남처럼 딱 한번 이게 차이점을 좀 말. 짧은 순간에 이해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네. 네. 아이드랙은 네. 제가 이거 델에서 만든 거예요. 네, 아이드랙은 델에 델에서 있고요. 만든 거, 네, 델에서 만든 타 벤더도 아이드랙과 비슷한 다 있는 컨트롤러 거죠. 모듈이 다 있습니다. 네, 이름이 그렇죠. 다를 뿐이고요. 네네네. 아이드랙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원격에서 저희 델 서버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컨트롤러입니다. 네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를 보거나 상태를 네네.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나 패치나 이런 부분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아이드랙이 이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네네. 대표로 IPMI, SNMP, 거기에 거기에 WS맨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레드피쉬가 레드피쉬라는 들어가고. 프로토콜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렉이 네. 이게 본질이네. 그냥 그죠? 게이트웨이라고 네네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사용자가 접하는 건 그걸 네. 접하고 네. 이제 레드피쉬는 하나의 프로토콜이니까 네. 그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하신 편리한 또 부가 서비스를 만들 때는 네. 그걸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그냥 제공되고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냥. 구이 네. 환경에서 보거나 네네. 이제 CLI로 접근하시거나 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는지. 네, 제가 이해가 됐으니까 이해됐습니다. 원정소님, 13G 서버에서 32비트 윈도우 OS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32비트가 꼭 필요한데 설치 방법이 없을까요? 32비트라고 하시면 굉장히 예전 윈도우즈 OS 버전인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하스웰 버전부터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인텔 그 아키텍처 상에서 윈도우즈 OS가 2012 버전 이상부터 이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32비트를 꼭 사용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가상화로 가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화에 버추얼 머신을 만드시고 그 버추얼 머신에 32비트 윈도우즈 OS를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방법.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 현재는 가장 가능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심동환님, 보통 전산실에서 혼자 관리하는 중소기업에서는 하드웨어 펌웨어가 쉽지 않습니다. 무작정 유지보수에 맡긴 형편인데 관리자도 참여하고 보다 이해할 수 있는 펌웨어 뭐 이런 업그레이드 방식은 없을까요? 기본적인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은 1대1 방식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왜냐하면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메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1대1로 그 아이드랙이라는 저희 컨트롤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OS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런 오픈메이지 에센셜스라는 통합 툴을 가지고 배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고객이 편한 걸 찾으시고 네.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모님, 레드피쉬를 R510, R610 등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는 그 12세대, 그러니까 저 모델로 예를 들면 620 네. 이런 세대부터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전 세대 지원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얘기가 나오고 있진 않아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네네. 답변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비님, 파워엣지 13G 서버를 재난망 시스템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재난망 특성 측면에서 13G 서버가 사용되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네, 그렇죠. 이건 메일로 메일을 전달해 주시면 드리도록 한성 부장님 그 하겠습니다. 이메일 아드레스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네. 김동비님, 네. 전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성감님은
장애가 났을 때 장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내용이 동영상 저장도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는지. 아이들에게서는 이제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OS 크래시가 그러니까 처음에 OS가 부팅되는 화면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크래시가 났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커널 패닉이나 OS 커널 덤프가 떨어졌을 때 네네. 이럴 경우에 그 부분을 이제 저장을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그 동영상으로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네. 자, 이석주님, 장비를 언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득일까요? 프로모션 중에 구매 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나요? 장비를 구매하시는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은 지금이죠. 정답이네. 지금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답이네. 네, 그 다음에, 강성호님, 기존 델 스토리지 및 나스, 샌스위치와의 궁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 13세대 서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서버를 출시하기 전에 모든 관련된 호환성 테스트 다 검증을 한 다음에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기존의 델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혹시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이제 그 시스템 내에서 브로드웰 장착된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겠습니다.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진님, P730 시리즈 외에 HP의 HC 시리즈처럼 VM과 통합된 모델도 출시 예정이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정확하게 HC 시리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잘 뭔가 이게 모르겠어서. VM웨어하고 VM웨어가 뭐, 통합된 뭐 그걸로 가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VM웨어도 한 패밀리잖아요, 이제. 우리 패밀리. 저희도 이제 그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가상화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제 어플라이언스 모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이제 제품에 네네. 대한 하이퍼 내용을 컨버지드를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하이퍼 같네. 컨버지드. 근데 이제 요즘 시장에서 얘기할 때 이제 컨버지드와 하이퍼 네. 컨버지드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의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저희 쪽에서 제공해드리는 거는 이제 그 뉴타닉스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플라이언스로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VM웨어 관련해서는 네네. vSAN 레디노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자, 그러면 뭐 오늘 진행합시다 여기까지 가는 거 하죠? 네네. 자, 그러면 그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갈까요? 차장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 새로운 기능이 나왔는데 그 기존에 델 서버를 운영하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기능들 한 번씩 테스트 해보셔서 이게 좀 더 편리한 기능인지 검증도 네네. 해보시고 필요하다면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13세대 서버 새로 출시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드리는 자리였는데요. 기존에 이제 델 서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께서 새로운 뭐 제품에 대한 뭐 어떤 전환이라든지 그게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네네. 뭐 담당자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데모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좀 한번 뭐 구매하시기 전에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 이제 솔루션 센터가 있거든요. 오셔서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어디인가요? 저희 사무실 그 뱅뱅사거리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네. 그쪽에 이제 직접 방문이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뭐 주저하지 마시고. 가면 뭐 그냥 커피도 가보시면. 주십니까? 커피? 아유, 네. 갑작스럽게 오시면 안 되고요. 미리 연락만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거였고요. 여러분들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설문 다 좀 잘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추첨해서 저희가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적극 참여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